2019년도에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음란 동영상 촬영죄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요. 제가 술을 먹고 제정신이 아니었던지 얼마 전 시청 앞에서 3분 정도 성기를 노출하고 걸어서 경찰에게 공연음란죄로 조사를 받았습니다. 8월에 아이가 출산될 예정인데요. 제가 징역형을 받게 되면 어떡하죠? 이런 또 고민이 접수가 되었군요. 아이고, 술을 먹고 제정신이 아니셨다고는 하는데 이런 짓 하시면 안 되죠. 사연 어떻게 보셨어요, 변호사님? 네, 뭐 좀 저도 좀 황당하기도 네. 하고, 예, 근데 또 이제 아이 출산 앞두고 계신 이제 아버지시니까 더 좀 신경도 많이 쓰이시고 할 것 같아요. 예. 그렇죠. 일단 지금 경찰에게 잡혀가신 것 같고 네. 수사를 받으시면서 공연음란죄 조사받고 계시다고 하는데 공연음란죄 어떤 죄인가요? 네, 우리 이제 형법 245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. 법익은 건전한 성적 풍속이나 뭐 성도덕을 보호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면 이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전 사실 이 사연 보면서 또 더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이 사실 지금 초범이 아니세요. 네. 이전에도 지금 공연 음란죄 전에도 동영상 촬영으로 인해서 지금 집행유예 기간이셨거든요. 네.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런 공연 음란죄를 또 범하신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처벌이 되게 될까요? 네, 요 사안을 보면 이제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전제하에 설명을 드리면은 그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부분을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원칙적으로 집행유예가 뭔지 굉장히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. 상담하다 맞습니다. 보면. 네, 그래서 집행유예만 설명을 드리면 원칙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어요. 따라서 그 3년을 초과할 경우에 원칙적으로 집행유예가 불가하고요. 그래서 그 집행유예의 다음 이제 실효를 좀 설명을 드리면 원칙적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서 이 형이 확정된다면 집행유예가 실효가 되게 됩니다. 그래서 아까 이 공연음란죄 같은 경우에 처벌 기준이 1년 이하의 징역 또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잖아요. 근데 여기서 그 징역형을 예를 들어 받아서 이게 확정이 된다고 하면 집행유예가 실효되기 때문에 공연음란죄로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6개월 이제 징역을 받으시고 그다음 앞에 이제 징역 1년을 받으신 게 있기 때문에 총 집행유예가 실효된다면 총 1년 6개월에 이제 그 형을 살게 되는 거고요. 그다음 이제 가중처벌 관련해서 이제 문의를 하시는데 이건 집행유예 가중처벌은 이제 누범 쪽으로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원칙적으로 그 누범 기준에 있어서 집행유예 기간은 이제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이제 우리 판례의 입장이기는 한데 근데 이제 그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이 집행유예 기간이 뭐 종료된 경우나 이런 경우 그 형의 집행이 면제나 종료의 경우로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누범 가중 처벌 부분도 좀 따져봐야 될 부분이라 만약에 누범으로 이제 평가를 받는다 이 행위가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 정해진 형의 이제 2배까지 가중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지금 이 상황 결국 원래 집행유예 받으셨던 부분의 그 기간까지도 지금 추가로 징역을 살게 되실 수도 있는 그런 좀 중대한 상황으로 평가가 될 것 같은데요. 지금 우리 사연자님 술을 먹고 기억이 안 난다고 하고 계세요. 네. 이런 분들 많이 계신데 술 먹고도 이런 일 하시면 안 되는데 그렇다고 해도 뭐 주치 감경이라던가 술을 먹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되는 부분이 변호사님 있을까요? 네, 요 부분도 굉장히 많이 문의를 하시는데요. 원칙적으로 이제 주치 감경이라는 건 뭐 공식적인 법률 용어는 아니고 우리 이제 심신미약 감경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. 그 형법 이제 10조 2항에 근거를 하고 있는데요. 10조 2항은 심신장애로 인해 전화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를 형을 감경한다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고요. 요 그 규정에 의해서 그 예를 들어 요 예의 하나가 이제 주치 감경에 해당하는 겁니다. 그래서 뭐 엄청나게 술을 많이 넣어 주치 상태에서 도저히 이제 사리 분별이 안 된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감경을 한다는 규정이 있고요. 굳이 또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그 주치 상태가 어느 정도 그 정산 참작을 할 만하다 하면 그 형법 제 53조에 의해서 그 장량 감경도 가능은 합니다. 근데 이건 이제 이론적으로 이런 경우요. 실제 실무에서는 이제 그 주치 감경이 실제로 많이 이제 적용이 되는 경우는 없고 뭐 성범죄나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그 술을 먹고 성범죄를 저지르면 가중 처벌을 하는 게 우리 양형의 일반적인 그 입장이 되겠습니다. 따라서 뭐 실무적으로 이게 조금 해당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또 오히려 우리 형법 제 10조 3항은 그 일부러 이제 본인을 주치 상태로 만들어서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뭐 좋은 예는 아니지만 내가 누구를 때려야 되는데 용기가 없다. 그래서
술을 먹고라도 이 사람을 때려야겠다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나를 취하게 만들어서 네. 나쁜 행위를 한 거잖아요. 그런 경우는 또 오히려 가중처벌을 하게 한 규정을 두고 있어서요. 그 주치관경에 있어서 실무적으로 굉장히 엄격한 편입니다. 굉장히 변호사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. 이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인 것 같아요. 네. 뭐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죄를 범하면 오히려 뭐 처벌이 깎아준다, 뭐 주치 감경, 네. 심신미약 감경을 받는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 많은데 이제 실무적으로는 오히려 가중 처벌되는 경우도 있고 그닥 뭐 술을 마셨다고 해서 그게 감안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굉장히 좀 중요하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마지막으로 우리 사연자님께 조언 한 말씀 변호인으로서 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? 뭐 법적인 조언이라기보다는 실제로 우리 실무가 앞서 설명드렸듯이 그 술에 취해서 어떤 한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점점 좀 엄격해지는 추세입니다. 특히 뭐 성범죄도 그렇고 지금 공연음란죄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마찬가지겠죠. 그래서 항상 그 음주를 하실 때는 좀 너무 과하게 드시지 마시고 어떤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만큼 음주라는 게 이제 형법상 책임 원칙하고도 관련이 있거든요. 그 부분을 꼭 인지를 잘 하셔서 적당한 음주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술은 기분 좋게 먹을 때 술이죠. 네. 이게 너무 과해서 내가 의식을 잃는다거나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를 상태까지 빠진다면 그 술이라고 해도 뭐 마약과 다르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. 이런 이번 사안의 경우에도 좀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라지만 이제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주의하실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.